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스메 코드 그리고 스탠다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만 이제 잡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이제 다른 거는 설명을 다 했었는데 요 네임플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설명이라고까지 없고 간략하게 이제 보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이렇게 도면, 이게 도면에서 가져온 테이블이죠. 이 도면에 있는 테이블, 즉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계산이 먼저 수행이 돼야 돼요. 이 thickness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맞는지 먼저 계산이 수행된 다음에 제작 도면을 뽑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작 도면을 뽑고 나서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베셀을 대표하는 네임플레이트라고 해요. 그 베셀의 정보 같은 게 담겨진 그런 것들이 뭐 요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네모나게 붙여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임플레이트는 어떤 정보가 담기냐면은 뭐 프로젝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티피컬하게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갖고 온 건데 코드, 이 베셀이 어떠한 코드를 따랐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 아스메 섹션 8 디비전 1 있죠. 그리고 요 2010년도 에디션 있고, 그리고 디자인 프레셔,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정해주는 거겠죠. 테스트 프레셔는 요거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스메 코드에 따라서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계산하냐? 요 MAWP는 배웠죠.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 거기에서 곱하기 1.3을 한 것이 테스트 프레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코로전 얼라우언스는 이거는 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릴리프, 요거 그 열 처리, 이제 용접을 하다 보면은 힘이 들어간 상태, 스트레스가 생긴 상태에서 용접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릴리빙 하려면은 열 처리도 해야 되고, 이 경우는 이제 열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고요. 그리고 비어 있을 때의 무게 뭐 들어가고, 이게 제약된 연도, 디자인 템퍼레처, 요거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정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요 라디오그래피 이그잼이라고 해가지고 비파괴 검사예요. 이 용접된 부분을 방사선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 다 풀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MDMT는 이것도 이제 MDMT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멈 디자인 메탈 템퍼레처, 이 베셀이 최고로 몇 도까지 견딜 것인가 라는 온도를 알려줬으면 이것도 반대로 제일 저온에서는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가도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준 거고요. 머티리얼, 이 재질에 관련된 것도 SA106-B 그레이드, 요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카본 스틸 파이프를 나타낸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베셀을 만들 때는 이렇게 플레이트를 접어가 용접해가지고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디가 작은 경우에는 그냥 파이프 조금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다가 쉘 만들고 요거 DC만 여기다가, 요거 DC도 다 파이프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베셀처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본 스틸 파이프, 아스메 8의 디비전 1, 2, 3 이렇게 있고, 이 15psi에서 3000psi 요 사이일 때는 디비전 1, 그리고 3000psi에서 10,000psi일 때는 디비전 2, 그리고 고압 10,000psi 이상일 때는 디비전 3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디비전 2 같은 경우 이름이 Alternative Rules예요. For Pressure Vessel.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디비전 1에도 베셀 thickness를 구하는 게 식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3000psi가 넘어가는 베셀에 있어서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두께가 너무 두꺼워진다는 거야. 너무 두꺼워져.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좀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비전 2일 때는 요걸 적용해서 다시 두께를 계산하면은 요 디비전 1보다 조금 더 줄이게 두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터너티브, 이 대안적인 방법으로 룰로 디비전 2를 이용한다라는 거니까, 그 많은 것들 중에 작은 부분 하나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디비전 1과 2, 3 이게 프레셔별로 나눠져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스메 코드대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이유가 안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대로 제작하면 그걸 검사를 하고 인증을 해 주는데 설티피케이션을 주는데 그게 바로 스탬프예요. 도장 찍어 주는 거예요. 이 베셀은 이 아스메 코드대로 계산도 다 하고 따르라는 대로 잘 따라서 제작까지 다 마쳤어. 검사까지 다 마쳤어. 그러면 이거를 딱 인증을 딱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또 이 아스메 코드 섹션별로 스탬프 도장에 그 알파벳이 달라요. 섹션 1에서 보면은 A, S, M, E, PP 이렇게 있어요. 뭐 A는 어셈블리 뭐 이런 식으로, S는 파워보일러 뭐 이렇게 다 그 도장에 이름이 다 나눠져 있어요. 각 컴포넌트마다 뭐 파트마다 뭐 밸브마다 요게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섹션 8의 디비전 1, 2, 3도 다 다른 그 도장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티피컬한 게 디비전 1의 U 스탬프라고 해요. 프레셔 베셀 U 스탬프. 그래서 맥시멈 얼라블 워킹 프레셔의 퍼센트라는 거예요. 게이지. 즉 이제 이 100이 MAWP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뭐 100바 게이지, 100바 게이지보다 높은 압력이기 때문에 현장 가서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런티도 안 해. PRV 업체에서 개런티도 안 해. 왜? 코드의 리크 테스트가 셋프레셔의 90%에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뭐 어떤 유체가 새건 간에 그럼 뭐 개런티를 못 한다는 거. 왜? 테스트를 안 했으니까. 우리 테스트 기준은 90%니까. 그래서 보통 디자인 프레셔를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정할 때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맥시멈 오퍼레이팅 프레셔에서 10% 이상이 되게끔 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MAWP랑 디자인 프레셔랑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다라고 생각할 때 어쨌든 디자인 프레셔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정해주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해주냐, 이 맥시멈 오퍼레이팅 프레셔는 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구해졌겠죠. 여기다가 어떠한 마진을 더해가지고 디자인 프레셔를 구한다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90%보다는 어떤 10%의 마진보다 높게 디자인 프레셔를 설정을 해야지 이 리크 테스트랑 가깝게 디자인 프레셔를 정하면은 오퍼레이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계속 샌다니까? 네, 샌다는 거예요. 이 90%에 대해서는 PRV 설명할 때 전 시간에 말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리크 테스트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MAWP는 이 아스메 코드에서 나온 단어라니까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다 MAWP랑 좀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다시 와서 이 100에서 105로 올라가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105에 대한 건 여긴 또 안 나와 있네. 요게 나와 있네. 그럼 이제 밸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105는 뭐냐? Maximum Allowable Separation for Additional Valve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밸브의 맥시멈 세퍼레이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하나의 베셀에 PSV를 두 개를 설치해야 될 때가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언제냐면 이게 하나만 설치하면 이 밸브가 너무 커져야 돼. 이게 이 캐파가 워낙에 커가지고 이 밸브가 말도 안 되게 커져야 돼. 어떤 스탠다드 사이즈도 없어. 그럴 때는 이거를 50% 나눠가지고 두 개를 설치할 때가 있어요. 요 캐파가 너무 클 때. 하지만 제가 써놨지만 아스메 섹션 8에 뭐 두 개가 쓸 수도 있다라고 돼 있지만 그게 뭐 두 개를 써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맨더터리는 아니야.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멀티플 릴리브 디바이스의 사용을 어떤 요구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캐파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뭐 말도 안 되게 크다든지 아니면 이 사이즈도 다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그 스탠다드 사이즈를 넘어선다든지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 개를 쓰는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 설명을 써놨고요. 만약에 두 개가 달린 경우에는 이 셋 프레셔가 만약에 100이잖아요. 밑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위로는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이 110은 또 뭐냐? 싱글 밸브일 때 맥시멈 릴리빙 프레셔라는 거예요. 사이징을 위한. 그러면 이 맥시멈 릴리빙 프레셔 for process sizing, 이게 뭐냐? 맥시멈 릴리빙 프레셔가 뭐냐를 설명하기 전에, 그럼 릴리빙이 뭐냐? 릴리빙 컨디션에 대한 정의가 또 API 5520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제 화학공학에서는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온도와 압력으로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렛 프레셔와 어떤 템퍼러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프레셔와 템퍼러처일 때의 상황을 릴리빙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 이 PRV가 열렸을 때, 열리고 난 다음에를 릴리빙 컨디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릴리빙 프레셔, 여기 나오죠? 릴리빙 프레셔라는 거는 뭐냐? 밸브의 셋 프레셔, 밸브가 열리기 시작하는 셋 프레셔 플러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MAWP 있잖아요. MAWP가 이제 100이죠. 100바가 MAWP예요. 우리가 보면은 맥시멈 얼라버 워킹 프레셔라고 해서 100바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요 테스트 프레셔는 130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은 요 부분이 30%가 마진이라는 거죠. 마진. 어쨌든 아무리 불이 나가지고 릴리빙 프레셔가 100보다 높아져도 121로 130보다는 미치죠. 결코 요거를 넘지 못하게 모든 디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뱃셀이 폭발하지 않게끔 하려면은 모든 어떤 조치를 해서든 간에 이 뱃셀을 테스트한 1.3배의 압력에서 물 넣어가지고 테스트한 하이드 테스트 프레셔보다는 다 낮은 압력인 거예요. 알겠죠? 우리의 이제 디자인 마진은 30%라고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